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대난 FM. 신대광의 안산 역사 이야기.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 한 27, 8년 전에 안산으로 이주를 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으며, 안산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역사, 그리고 안산의 생활 문화 등등 여러 가지를 공부하고 있는 안산의 토박이는 아니지만 안산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또 우리 안산이 좋은 도시로 발전하고 거듭나기를 기대하는 역사 선생 신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장소에서 여러 우리 안산 시민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렇게 이제 단원 FM 라디오로 만나게 돼서 저도 무척 새롭고 또 뜻깊고, 또 이렇게 만나는 것도 또 남다른 인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라디오 방송을 처음 해보는 거라 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김치가 잘 숙성이 되듯이 저의 방송도 잘 숙성이 되리라 믿으며, 초창기에 좀 귀에 거실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되겠죠. 저는 그 현재 안산의 그 신길 중학교에 역사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 상록구 사동에 99도시 바로 옆에 1도시라고 하는 마을 공동체, 마을 박물관을 하나 운영하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 우리 안산에 대한 공부를 쭉 그동안 해왔고요. 천착해 오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날까지 왔는데, 우리 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안산이 어떻게
과거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뭐 제가 토박이가 아니어서 잘 모르거나 또는 잘못 아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때마다 저한테 이제 꾸짖어 주시고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배우며 가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제가 이제 안산에 뭐 한 30년 이제 가까이 이제 살다 보니까 우리 안산이 이제 조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안산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고 또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져 왔고 현재 우리 안산은 어느 위치에 좀 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안산은 어떤 미래를 꿈꾸며 가는 도시가 되었으면 좋을까? 뭐 등등등 많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크게 세 개의 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어떤 종적인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오랜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참 많은 공간들이 있죠. 또 대한민국 안에도 그렇고요. 또 경기도 안에도 많은 곳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안산이라고 하는 곳. 이것은 이제 공간적인 의미죠. 그러니까는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적인 하나의 축과 공간적인 하나의 축이 만나면 결국은 우리 안산에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교차하는 이제 그런 지점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은 제일 중요하죠. 인간이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그런 시간적인 흐름과 공간적인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이곳 안산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느냐, 아주 오랜 과거부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살아야 할 우리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게 이제 세 가지 축이죠. 그래서 시간, 공간, 인간, 이 세 가지 축이 만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앞으로 그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종적으로 어떠한 그 시간의 흐름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 공간, 안산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그런 얘기. 이제 끝으로는 이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고 지금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곳에 태어난 그리고 한참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 뭐 흔히 그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안산이 고향이죠. 그래서 이들한테 우리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려줄까? 이것도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흔히들 이제 뭐 그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세요. 안산에 왔더니 안산에 살았던 사람, 살고 있는 그 선주민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 안산은 뭐 안 산다 하면서 산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좀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그 고향의 이미지를 가지고 성장할까? 우리 안산이 사실은 이제 이주민의 도시거든요. 수많은 이주민들이 우리 안산에 들어와서 살고 있고, 뭐 저도 이제 그 이주민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이주민들의 고향은 다 따로 있죠. 저도 이제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다 공통적으로 안산이 고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향이라고 하면 참 아련한 그런 그 기억과 또 추억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우리 아이들 고향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를 남겨줄까? 이건 정말 우리 기성세대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그 여러 시간 동안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산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함께 들려드리고 또 저도 듣고 상호 이제 소통을 할 텐데요. 그 결국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결국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 안산이라고 하는 곳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곧 결국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에 또 우리 안산에 어떤 그 의미인가, 그리고 우리가 안산이라고 하는 곳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좀 더 밝은 사회,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그리고 우리 안산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지역 공동체가 되기를 이제 꿈꾸면서 그래도 우리가 안산에는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떤 문화가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아이들한테 뭐 아빠 또는 뭐 엄마, 우리 안산에는 어떤 역사가 있어요? 라고 아이들이 어느 날 뜬금없이 질문할 때 뜬금없이 나도 몰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산에는 이런 역사가 있어. 그리고 또 이런 인물이 있어. 라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따뜻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함께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네,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터였습니다. 우리 안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좀 살짝 언급을 좀 하고 시작할게요. 안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언제부터 쓰였고 왜 안산일까? 이런 그 궁금증이 있죠. 보통 이제 어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든 뭐 어떤 물건이든 대상이든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산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당연히 제일 먼저 안산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는 이제 편안할 안자에 매산자를 쓰고 있는데 뭐 뜻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뭐 산이 좀 편안하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죠? 산이 편안하다.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산이 편안하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뭐 여러 그 우리 안산과 관련된 그 지명과 관련된 기록들을 좀 찾아보면 조선시대 후기에 문예부흥기를 이끌었던 정조대왕이 그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그 참배하러 가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능행길을 가면서 평소에 다니던 길 말고 한 번은 이제 우리 저쪽 시흥을 통해서 안산을 통해서 이제 수원 화성으로 가시거든요. 하룻밤을 이제 주무시는데 그 주무신 곳은 이제 지금 상록구 안산동 또는 이제 수암동이라고 불리는 조선시대 관아가 있던 곳에서 하룻밤을 주무시면서 지은 싯귀절이 있습니다. 그 싯귀절에 보면은 안산이 참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당시로서는 이제 바닷물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바닷가가 굉장히 가까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록구 그 수암동의 그 밑에까지 이제 바닷물이 들어갔으니까 바닷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거죠. 시청 앞까지 이제 바닷물이 들어왔으니까. 옛날 뭐 고전 신도시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바닷가를 바라보시면서 이제 아마 그 서쪽 그 노을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야, 여기는 참 바닷가 마을인데 산이 이렇게 모나거나 뾰족한 산이 없이 그냥 둥글둥글하게 참 모양이 참 좋고 편안하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조대왕이 그런 말씀을 남기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안산은 이제 그런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안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처음 이제 등장하는 거는 이제 고려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서기 940년 그러니까 때는 이제 고려의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이제 전국에 이제 지명을 이제 새롭게 붙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곳을 안산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그럼 그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느냐? 물론 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이제 뭐 고사야, 홀차 뭐 이런 지명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산이라는 이름은 940년에 이제 처음 쓰게 돼서 지금까지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기간으로 따지면은 뭐 한 1000년이 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지역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안산은 1000년 도시다. 그러니까 그만큼 역사가 오래됐고 또 그 오래된 역사에 함께 그 오래된 역사와 함께 문화도 또 전통도 아주 오래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산에도 역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면은 우리 안산에 오랜 그 세월 동안 살아오신 토박이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안산의 인구가 2024년 1월 통계로 68만 명이거든요. 약 68만 명, 68만 명 조금 넘는데 사실 이제 토박이는 뭐 채 2만 명도 안 되죠. 도시개발할 때 그때 인구가 도시개발하면서 많이 또 다른 지역으로 떠났기 때문에 2만 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이주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단이 개발되기 전하고 공단이 개발된 그 이후하고는 우리 안산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공단 개발되기 전의 안산은 정말 한적한 그 서해안의 작은 이런 도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안산이 어촌으로 출발을 하거든요. 바닷가가 워낙 가까웠고 또 바닷물이 많이 내륙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그 공단 개발하기 이전의 모습은 그냥 어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단이 개발되고 나서 이제 매립을 많이 했죠. 간척도 많이 하고 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그 갯벌을 많이 메꾸어서 육지가 됐기 때문에 이주한 많은 분들은 옛날부터 안산이 이랬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발되기 이전의 안산은 사실 어촌 플러스 이제 내륙 지방에는 이제 농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뭐 반농 반어를 했다라고 이제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근데 어업이 좀 더 발달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펴본 바로는. 그런데 이제 그 1967년도에 이 안산이 이제 공업도시로 지정이 되고 그 이후에 공단이 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도시의 모습이 형성이 돼 가는 과정에서 옛 안산의 모습은 거의 다 소멸돼 버리죠. 그러니까는 길을 내고 공단을 조성하고 택지를 조성하면서 그냥 다 밀어버렸죠. 소위 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다 밀어버렸기 때문에 옛날에 살던 그 전통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런 급속한 그 도시의 성장과 함께 이제 공단이 개발되면서 이제 일자리가 생기니까는 많은 분들이 우리 안산에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사실 우리 안산은 이제 그 초창기에 그 계획 도시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도로가 굉장히 반듯하고 주택들도 마치 그 바둑판처럼 잘 그 조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또 도로도 잘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다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애초에 안산을 계획 도시로 설계할 때는 20만 도시로 설계를 했습니다. 당시 그 모델로 했던 도시가 그 호주에 있는 캔버라라고 하는 호주의 수도거든요.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가 아니고 캔버라죠. 시드니가 가장 큰 도시이기는 하지만 행정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이제 그 캔버라죠. 마치 미국의 가장 큰 도시는 뉴욕이지만 행정은 워싱턴에서 하듯이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20만 도시 설계했는데 막상 이제 공단이 개발되고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포화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30만 도시로 했지만 그것도 이제 인구가 너무나 많이 밀려오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도시의 그 애초에 계획했던 그런 모습과는 달리 이게 이제 과밀이 이제 나타나게 됐는데 이제 그게 인구만 그런 게 아니죠. 인구가 이렇게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의 부족, 교통, 그다음에 뭐 상하수도 뭐 등등등 모든 제반 여건들이 다 이게 이제 넘쳐나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마 한 뭐 20만이나 30만으로 이렇게 애초에 계획대로 설계가 되었다면 지금과는 좀 다른 모습이겠죠. 어찌 보면은 뭐 전원도시 내지는
그 공단의 배후 도시로서 쾌적한 그런 도시로 조성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라고 하는 그 시기적 특성이 우리나라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우리 안산도 함께 흘러갔기 때문에 뭐 밀려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그 도시의 모습으로 거듭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86년에 이제 비로소 안산이 이제 시로 승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시로 승격이 됐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 시대 내내 쭉 이제 안산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왔다가 잘 아시다시피 1910년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우리 안산의 이름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서 면체제로 다 바꾸게 되는데 그 당시 우리 안산은 시흥군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시흥군이 이제 모두 9개 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안양, 과천, 뭐 광명 다 시흥군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 안산도 시흥에 속하게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때 잃어버린 이름을 해방이 된 이후에 곧바로 찾지 못하고 계속 이름을 시흥군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명으로 사용하다가 공단 이제 공업도시로 이제 공단이 조성되고 나서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는 이게 안 되겠다. 이 지역을 하나의 행정구역 즉 도시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때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반월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뻔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여기 안산에 이제 반월동이 있죠. 물론 이제 그 반월동은 그 행정동이죠. 법정동은 이제 뭐 8012 뭐 해서 뭐 사사동 해서 이제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반월이라고 하는 지명을 쓰게 된 거는 처음에 여기 이제 공단 조성할 때 여기 반월 출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청 건물이 옛날에 반월 출장소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월 출장소니까는 뭐 당연히 반월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안산에 이제 뜻있는 분들이 야 이게 뭐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 원래 여기는 오랜 세월 안산이라고 하는 지명을 써왔는데 갑자기 무슨 반월이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분들에 의해서 다시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지명이 살아나게 됐죠.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분들이 애써주신 덕분에 우리 안산 이름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산이 이제 86년 이후에 이제 곧 그 40년이 이제 다 돼 가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안산이란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후부터는 우리 안산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네, 김광석이 불렀습니다. 광야에서였습니다. 네. 이제 그 우리 안산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큰 흐름을 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한번 훑어드리고 이제 이후에 그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겠죠? 그 이제 우리 안산의 역사는 그 아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듯이 시간적으로 처음에 이제 안산에 사람이 살았던 것은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서기 그러니까 기원전 약 그 2,500에서 3,500년 전에 이곳 안산에 사람이 이제 살았는데 지금으로부터 이제 따지자면은 약 한 그 4,500에서 5,500년 전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근거가 있냐? 네, 당연히 근거가 있죠. 바로 우리 안산에 신석기 시대 유적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별망, 오이도, 뭐 대부도, 뭐 등등등 많은 곳에 조개 무덤이 있고요.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신길동에 선사 유적지가 나타나서 그곳이 이제 현재 안산 그 신길 선사 유적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많은 그 유물들을 통해서 대략 시기를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안산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다. 뭐 그럼 구석기 시대의 사람은 없느냐?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 이제 이렇게 마을을 이루며 해안가나 바닷가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던 사람들, 뭐 대부도에도 신석기 시대 집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신석기 때는 지금보다 더 바닷가로 멀리 바닷가가 더 가까웠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마을이 있었다는 얘기는 뭐 여러 그 정황상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에서 신석기 시대 나오면 이제 청동기 시대인데 우리 안산에도 청동기 시대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선부동, 그다음에 이제 월피동 지역에 굉장히 많은 고인돌이 발견이 돼요. 선부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인된 고인돌이 11기, 그다음에 미 발굴된 게 5기가 있고요. 월피동에도 11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 보고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청동기 시대에 그렇게 많은 고인돌이 나왔다는 얘기는 규모가 제법 큰 그 마을이 형성이 돼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초기 철기 시대에 여러 이제 나라들이 생기죠. 우리나라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고조선 이후에 뭐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등등등 만들어지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삼국 시대로 재편이 되는데, 그 삼국 시대에 우리 안산은 처음에 백제의 땅이었습니다. 그 한강 이남의 서남부 약 한 30km 지점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초기 이 지역을 장악했던 거는 뭐 다 잘 아시다시피 백제였기 때문에 백제 영토에 속해 있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고구려의 그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무렵에 이 남하 정책을 통해서 한강 유역을 고구려한테 뺏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산 지역은 고구려 땅이 됐다가 얼마 뒤에 이제 신라 진흥왕 때 이 한강역을 차지하면서 신라가 이쪽 지역을 빼앗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 안산도 다시 신라 땅으로 들어가게 됐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우리 안산 땅은 이제 완전히 신라 땅이 돼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 시대인 고려 시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삼국 시대에 이제 소위 그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이제 영토를 확장하려고 전쟁을 참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땅 따먹기 전쟁이다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안산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을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고구려가 여기 내려왔을 때 여기다가 행정구역을 하나 설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라도 이 지역을 차지하면서 지금 현재 그 안산 일동에 성태산성이라고 하는 산성을 쌓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우리 지역이 삼국이 이쪽 그 서해안을 통해서 대중국과 교류할 수 있고 또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교통 또는 전략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라 다음에 이제 고려 시대가 되죠. 이제 후삼국이 잠깐 형성이 되어 있다가 이제 고려 태조 왕건에 의해서 이제 고려가 개국이 되는데, 사실 태조 왕건은 그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했던 그 해상 호족이죠. 아마 그래서 이쪽 서해안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그 고려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어떤 이런 지역적 특성 그리고 물적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성과 우리 안산은 뭐 배로도 굉장히 가깝죠. 우리 안산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강하고 그 강화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개성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 왕건의 그 해상 세력권 안에 들어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 아까 한번 말씀드렸듯이 안산이라는 지명을 쓰게 되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안산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죠. 한편 그 고려시대 때 우리 안산을 그 본관으로 하는 안산 김씨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이 본관제가 나타나게 된 게 이제 고려시대인데, 우리 안산을 본관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산 김씨
들이 있는데 혹시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안산 김씨인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안산에 안산 김씨의 본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모 방송국에서 하고 있는 그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김은부라고 나오죠. 이분이 사실 안산 김씨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후손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우리 안산에 그리고 또 전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고려시대 때 쭉 안산 김씨가 거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그 김은부의 딸이 왕비로 들어가잖아요. 결국 그 딸이 이제 셋이 있는데 세 명이 다 왕비가 돼요. 그래서 그들이 낳았던 자식들이 다 또 왕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 초기에 이 안산 김씨가 고려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이제 그 귀족으로서 자리 잡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우리 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고려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조선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조선시대로 넘어가면서 개국 공신들이 우리 안산에 또 나타납니다. 그 개국 고려에서 이제 조선 넘어가면서 조선 초기에 그 개국 공신 중에 김정경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안산 김씨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조선 개국에 동참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안산 지역은 조선과 함께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한양과 가까웠기 때문에 그 뭐 사대부들의 묘가 우리 안산에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제 안산에 처음 와서 문화유산이나 유적지를 이렇게 탐방할 때 저도 놀란 게 뭐냐면 왜 이렇게 무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맨 이제 무덤만 찾아다녔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안산이 이제 그 어쨌든 풍수지리적으로 이곳이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사대부들의 이제 묘가 많았고 뭐 심지어는 뭐 친일파 묘도 있었으니까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한양과 비교적 가까웠기 때문에 하루거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안산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촌이라고 했잖아요. 그 어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안산에 그 사옹원 분원이 있었어요. 사옹원은 조선시대의 그 기구 중에 그 임금님의 그 수라상에 올라가는 음식을 조달하는 기관인데 뭐 분원이 뭐 많이 여러 군데 있긴 한데 우리 안산은 그 어소가 있었습니다. 즉 물고기를 잡아서 임금님한테 이제 진상하는 이제 전국에 뭐 수많은 그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왜 하필이면은 어소가 우리 안산에 있었느냐 뭐 상징하는 바가 좀 크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안산이 소금을 많이 생산했습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서 소금이랑 물고기는 결국은 이제 어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안산이 이제 어촌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그 우리 안산은 이제 조선시대 때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안산을 대표하는 인물 성호 이익 선생님이 이제 실학을 꽃피웠고요. 또 표항강세왕 선생이 이제 안산에 처가가 있어서 내려와서 조선 후기에 그 예술과 또 문화의 꽃을 피웠고 또 그의 제자인 단원 김홍도의 고장이기도 하죠. 그래서 왜 그의 예술이 활짝 만개했던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개항기 때는 우리 안산에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세워보겠다고 많은 뜻 있는 분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정말 많이 세워요. 그래서 후학을 양성해서 빨리 우리도 근대화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상록수 최용신 선생에 의해서 우리 안산이 그 농촌 계몽운동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또 최용신 선생에 의해서 우리 안산이 또 한번
그 상록수란 소설을 통해서 또 알려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안산은 쭉 오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3.1절이 다가오는데 105주년 3.1절이죠. 그래서 당시 우리 안산에서도 일제시대 때 3.1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3월 1일 날 서울 그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안산 지역도 3월 말과 4월 초에 만세운동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 안산도 이 전국적인 만세운동에 동참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에 한 그 획을 긋는 그런 곳이다라는 얘기죠. 뭐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3월 1일 날 그 우리 안산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해마다 만세길 재현 행사, 그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올해도 그 10시 반에 수암의 어린이 큰 공원에서 만세운동을 만세길 걷기 운동을 하니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은 3.1운동의 의미와 또 3.1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시민운동으로서의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길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해방이 되죠. 해방 전국에 그 어수선했던 그 시기도 우리 안산도 똑같이 겪지요. 그러다가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그 6.25 전쟁 때 우리 안산이 그 한번 또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이제 쭉 저기 밑에 낙동강 전선까지 내려갔다가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이제 쭉 이제 북진하면서 올라가게 되죠. 그때 이제 한강의 방어선을 치기 위해서 우리 안산 지역에 많은 그 폭탄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 많은 건물 인명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후에 참 대한민국 사회가 뭐 참 전쟁을 겪은 전후의 국가로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참 가장 가난한 한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제 60년대 들어서면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 안산도 이제 그 전쟁의 후유증 이후에 참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러다가 그 70년대 공단이 개발되면서 80년대, 90년대로 넘어오면서 우리 안산은 정말 하룻밤을 자고 나면 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눈부실 정도의 인구 증가율을 보입니다. 뭐 가히 뭐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 90년대에 그 당시 뭐 우리나라의 큰 어떤 이런 그 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면서 소위 말하는 그 압축 성장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가 우리 안산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압축 성장 도시로서 이제 우리 안산이 전국에 이름을 알리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안산에 오게 됩니다. 당시 그 기록을 보니까요, 도시의 평균 그 인구 증가율의 몇 배에 해당되는 정말 놀라운 그 인구 증가율을 보이게 됩니다. 제가 이제 안산에 온 게 1996년이었는데 저도 대략 아마 그때쯤 온 것 같아요. 그 한참 우리 안산이 정말 그 피크를 찍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산이 인구가 가장 그 많았을 때가 76만이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줄어서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68만인데 대략 이제 그 무렵에 우리 안산에 가장 그 성장의 끝을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IMF를 겪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기업들이 도산이 되고 실업자가 생기면서 우리 안산도 이제 직격탄을 이제 맞게 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공단의 배후 도시이기 때문에 공단이 무너지면 우리 안산도 결국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그때 대략 우리 안산에 노동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소위 산업 연수생이라 하는 이름으로 많은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이제 중반, 특히 이제 IMF 이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후에 우리 안산에는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공단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외국인들이 또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산은 이제 100개가 넘는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산에 모여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안산이 어느 날부터인가 다문화 도시로 이름이 이제 붙여지게 되었고요. 그게 이제 조금 그 다문화 도시이면서도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뭐냐면 동포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가장 많이 이제 들어온 동포는 뭐 역시 중국 동포죠.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분들인데,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도 우리 그 안산에 많은 외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략 한 50에서 한 60%는 중국 동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략 한 2010년 제 기억으로는 그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소위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또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뭐 국적은 뭐 여러 국적이죠.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등등등. 이분들은 이제 생김새는 우리하고 똑같은데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분들은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그 중앙아시아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안산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당시 안산은 이제 원곡동에는 뭐 이미 외국인들이 다 꽉 차가지고 지금 현재 행정구역상으로 이제 선부 2동에 해당되는 떼꼴로 많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초창기에 떼꼴에 이제 사시다가 지금은 이제 뭐 계속 이제 늘어나서 이쪽 그 선부 1동, 3동 쪽으로도 많이 확산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이쪽 그 상록구 사동 쪽에도 우리 고려인 동포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이 고려인 동포에 관해서도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일어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또 많이 들어왔잖아요. 현재 우리 안산에도 이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안산은 참 많은 그 이주민들이 들어와서 사는 정말 그 다문화의 도시죠.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다문화 도시이면서도 또 지난 2021년에 이제 우리 안산이 유럽 평의회의에서 상호문화 도시로 아시아에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지정을 받아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현재 공식적으로는 우리 안산을 상호문화 도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호문화라고 하는 이름과 또 이 다문화라고 하는 어떤 이 용어상의 문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우리 안산은 상호문화 도시 또는 다문화 도시라고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먼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안산의 역사를 제가 초간단 그 흐름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할 얘기 되게 많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68만의 인구가 우리 안산에 외국인들 포함해서 같이 함께 정말 역동적이고
활발한 이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안산이 정말 이제 미래에 정말 중요한 그런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저의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안산의 역사와 문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이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처럼 춤췄지. 찔레꽃처럼 사랑했지. 찔레꽃처럼 살았지. 찔레꽃처럼 울었지. 당신은 찔레꽃 찔레꽃처럼 울었지.